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온라인 8주차 교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연장이 없는 한 8주차, 9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4주 이력서 작성 요령과 5주 자기소개 작성 요령을 다시 한번 클리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이 쓴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있으면 한번 같이 잘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역량중심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이력서를 여러분들은 지금 이력서 작성해서 갖고 다 있으십니까? 아직도 자기 나만의 이력서, 자유형 이력서를 쓰지 않은 학생은 꼭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전 이 자유형은 어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이력서가 없는 회사, 그리고 회사 규정된 양식이 없는 회사에 쓰이는 거지만, 이러한 그 나만의 자유형 이력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걸 참고로 해서 그러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유형 이력서가 필요로 하는 곳에 바로 이력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인적사항입니다. 자, 인적사항에 사실은 이제 클리닉 전에는 이렇게 그 썼는데, 혹시 여기에 조금 더 집어넣고 싶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일단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지원 분야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원 분야가 없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너무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복잡하죠. 예, 그리고 전화번호를 딸랑 하나만 썼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클리닉을 살펴보면은 또 이름을 한글만 쓰지 말고 이렇게 한자 영문들과 함께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지원 분야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핸드폰 번호, 그리고 긴급 연락번호, 집 전화번호는 없는 집이 좀 많이 있어서 자기 핸드폰 번호와 또 내가 긴급하게 못 받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런 긴급 연락번호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꼭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간편하게 간단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클리닉 후에 이름, 영문 쓰고 생년월일, 주소. 자, 이 주소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가 주소지만은 내가 지원한 회사가 현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현 주소를 써서 그 회사 근처에 있는 통근이 가능한 그런 친구나 친척 지역을 써도 좋다고 제가 전략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계절에 맞는 사진, 이마가 일단은 3분의 2가 보이고 귀가 보이고 웃는 얼굴,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넥타이, 옷, 와이셔츠 이런 걸 잘 가꿔서 규격에 맞도록 찍어서 붙이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클리닉 후에도 지원 분야가 안 썼네요. 지원 분야는 오른쪽 끄트머리 오른쪽 위에다가 지원 분야 써서 지원 분야를 써도 되고, 요 성명, 영문, 생년월일 이 안에다가 칸을 만들어서 지원 분야를 써도 됩니다. 영문 칸에 지원 분야 써서 지원 분야를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예, 이거는 설명하는 걸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주와의 관계
여러분들 자유형 이력서에 사실은 이제 호주와의 관계를 안 써도 되겠지만 만약에 쓴다고 하면 제대로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호주와의 관계는 호주 입장에서 본 나이므로 장남 차녀, 뭐 장남 장녀, 차남 차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지만 만약에 본인과의 관계라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 본 아빠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는 엄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력서라는 제목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직무에 필요한 나의 특성이 있으면은 그걸로 쓴다든지 또는 능력, 소질 또는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열정 이런 걸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학력은 지금 클리닉 전에 보면은 입학연도 졸업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입학연도와 졸업연도를 따로따로 좀 써주고 고등학교는 졸업연도만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학력부터 쓰니까 대학을 먼저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그 회사의 균등한 양식이나 온라인으로 지원할 때 중학교부터 있으면 중학교부터 거기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변경하시면 안 되고 자유형 이력서 쓸 때만 이렇게 그 최근 학력부터 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죠. 2021년 2월 12일 졸업 예정, 학점이 3.5 이상 되면은 좀 써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학점이 낮을 경우는 차라리 그냥 빈칸으로 비고 해놓고 빈칸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괜히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평균 학점은 낮은데 내 직무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많이 그 경력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내가 그러한 내 낮은 학점을 썼을 때 그 학점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유도 질문을 통해서 나의 어떤 유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내 직무의 전체 평균은 낮아도 내 직무에 정말 나는 자신이 있다라는 사람은 학점이 낮아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지 전체 학점 다 좋은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 직무만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대학교 입학, 고등학교 졸업 연도만 씁니다. 만약에 군대를 갔다 온 학생은 이 학년란에 군대를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전역부터 쓰고 입대 이런 식으로 공공대학교 학부 입학 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한 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사항인데요. 일단은 16년, 15년, 10년, T4년도, 그 다음에 근무처, 직위. 직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무 내용이 너무 단순해죠. 그래서 좀 직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고, 그리고 경력사항은 그 직무와 관련 있는 경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입사 이렇게 쓴 곳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력인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그냥 인턴 경험이라든지 일반 사무 경력은 직무에 관련 없이 써도 좋겠습니다. 인턴 경험이라든지 노동부에서 하는 강소체험 프로그램 경력 같은 것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써주면 괜찮습니다. 클리닉 후로 살펴보면 이렇게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직무 내용도 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직무 내용을 해서 약간 구체적인 용어로 단어로 써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경력 사항은 지원 분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최근 경험한 순으로 작성을 하고요. 또 지원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력 사항은 기입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 직무의 내용이 관련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자, 인턴 경험, 또 강소 체험 프로그램 등 일반 사무 능력을 위한 경력 사항은 기입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자격증 사항은 클리닉 전에는 이렇게 썼다고 가정할 경우 발급 기간은 우리가 꼭 써야 되는데 안 썼죠. 그리고 최근 경력부터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급 기간은 국가 자격증인지 또 민간 자격증인가를 구분하는 척도가 되므로 기재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학력 경력 모두 연도부터 작성했으니 요 자격증명에도 취득일자를 먼저 연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격증명 발급기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력서를 쓸 때 전체적으로 좀 통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취득일자가 숫자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은 자격증이 없을 경우 이와 같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파워포인트 활용 능숙하면 활용 능숙 또 뭐 활용 가능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써주고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은 직무와는 관련이 없어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없으면 이와 같이 여기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만 있지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MS 오피스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밑에다 더 붙여놓은 겁니다. 특히 파워포인트는 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자격증은 지원 분야에 관련 있는 자격증으로 쓰고 최근에 취득한 순으로 적는 게 좋고요. 취득일자, 자격증 명칭, 발급기간을 명확히 기입하고 또 컴퓨터 활용 능력은 실제 활용 능력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별도로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활동사항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인재사항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인성에 대한 거, 그럼 이제 봉사활동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가 되는 조건들, 뭐 도전정신, 창의성, 이런 어떤 도전정신 같은 것들이 이제는 들어가 있고, 또 해외 연수, 뭐 어학연수나 아니면 해외 봉사 같은 거는 이제 그 도전도 해당될 수 있고 도전 정신도 해당될 수 있죠. 봉사도 해당될 수 있죠.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업적 같은 거, 뭐 학생들의 업적은 성적 장학금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쓴 사항을 보니까 조금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죠. 날짜도 없고 기간도 없고 그래서 이런 기간을 좀 명확히 쓰고 내용을 좀 자세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리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증명서를 미리 발급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타오 고등학교 방문 봉사는 평화계획단의 주관에서 했는데 2014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했다. 이런 식으로 개월수라든지 시간을 좀 명확하게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에 관련된 항목, 글로벌 인자가 되기 위한 노력, 도전정신, 뭐 국토대행진, 국외 배낭여행, 마라톤, 자전거 여행 등, 또 창의성, 논문 공모전이라든지 또는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성과를 낸 프로젝트나 활동 등에 관련된 사항들, 또 업적, 장학금, 대회기간, 표창 등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항을 기입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기타 활동 사항도 그냥 최근에 경험한 순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력서의 마무리인데 모든 사항이 완성되었으면 한두 줄 아래에 의하가 틀림없음. 근데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에 허위로 작성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와 같이 틀림없음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밑에 지원한 날짜를 명기하고 날짜 밑에 지원자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것이죠. 서명 시에는 사인이나 막도장보다는 동그란 인감도장을 인주 잘 찍어서 반듯하게 찍는 것이 좋다고 했죠. 예, 이력서 체크 포인트 전체적으로 그 구성이 잘 되어야 됩니다. 뭐 칸의 어떤 넓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 이력서를 딱 누가 봤을 때도 이거 잘 만들었네 이렇게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대로 복제해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해당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연락처, 지원 분야 이거는 전 아까 다 설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사항으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무리 잘 살펴봤다 하더라도 오탈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내용이 오탈자 없이 정성 들여 작성되었는가, 서류가 성의 있게 깨끗이 제출되었는가, 인사 담당자가 좋아하는 조금 눈에 좀 피곤함이 들어가는 하얀색보다는 회색 정도, 그리고 너무 얇은 것보다 약간 두꺼운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보낼 때는 등기로 대봉투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 담당자가 보기에 아주 최선 잘 볼 수 있도록 성의껏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위한 그 스토리텔링 기법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양식대로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집어넣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씩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면접에서도 답변도 항상 먼저 결론부터 내세우는 거 좋겠죠. 그리고 경험한 이유, 언제, 어디에서, 역할, 무엇을, 집중한 일, 그리고 집중한 이유,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그 글자 수를 많이 요구할 때, 1000자 이상 요구할 때는 그 내가 경험한 그 경험에서 또 다른 에피소드를 찾아서 또 스토리텔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0자가 나올 수 있다. 요 배운 점은 그 회사의 인재상에 대해서 내가 배웠다고 하고, 11번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얻은 능력은 바로 직무 능력을 얻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인재상과 직무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을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내가 이 회사나 직무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 간단한 스토리텔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수정한 거지만 여러분들 훨씬 더 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수정 전에 대부분 학생들은 이렇게 씁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동안 여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왔습니다. 성장 배경에서도 말했듯이 현재는 나레이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매출 상승에 힘쓰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레이션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고기도 팔고 자동차 용품, 카메라, 기능성 의자 등 다양한 것들을 팔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때마다 매출 상승의 효과를 얻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축산 아르바이트의 경우 처음에는 과연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해주셨던 분들이 행사가 끝날 무렵에는 다들 칭찬을 해주고 심지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축산 아르바이트는 신선도의 문제로 인해 매출이 다른 것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이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여러 업체들이 저를 쓰려고 연락이 계속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21살 때 처음 시작한 축산 아르바이트를 제가 나레이션 아르바이트를 전문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축산 아르바이트는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경력에서만 보더라도 저희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요거를 한번 수정 후로 바꾸면은, 자, 아까 그 틀에다 집어넣습니다. 대학 시절 동안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웠고, 특히 축산 아르바이트 경험은 제품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기법이 매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느끼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쓰고, 자, 3년 동안 꾸준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학교를 벗어나 사이에 경험을 하면서 저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건 경험한 이유가 되겠죠. 특히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3년 동안, 이건 언제가 되겠고, 서울 공공지점 공공마트 축산 코너에서 어디서 판매하는 일 역할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생선을 가공하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집중한 것은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얼음의 사용과 생선의 의치 등을 수시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생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판매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뭐 그냥 평범한 알바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냐 늘 분주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제품의 특성에 따라 마케팅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하며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느끼거나 배운 점이고 그 결과 6개월 만에 150%의 매출 상승이라는 성과와 함께 직원분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옵션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와 더불어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직무 능력의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과 능력은 앞으로 제가 도전하게 되는 공공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객 지향 서비스 매출 상승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자기소개서는 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5가지 성장 배경, 성격의 장단점, 경력사항 또는 학창시절 내가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 있으면 경력사항을 쓰고 전혀 없다 그러면은 학창시절 업적사항을 쓰시면 됩니다.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등으로 구성을 하죠.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일단 2가지로 쓰고 첫 번째, 그리고 둘째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여 주의를 끌고 세 번째는 이 제시한 목표와 비전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석해서 스타를 활용하여 스토리를 만들고 기여도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겠죠. 각 항목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요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해서 각각의 중요한 것을 한 줄로 요약하고 또 그 문구를 읽어 나갈 때 중요한 글씨는 굵은 글씨로 표시해주고 뭐 이런. 근데 성장 배경부터 입사 포부까지 구분하지도 않고 쫙 쓰면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 이력서는 무조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성장 과정은 주로 뭐뭐지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념을 쓰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은 초중고등학교 때 그 느끼게 해준 경험이고 그래서 그러한 경험으로 인한 신념이 생겼고 그러한 신념의 영향으로 현재 내가 지금 신념을 가지고 그런 신념으로 행동했던 경험, 현재의 경험도 스타로 간단하게 써주고 그리고 미래의 다짐 또는 희생의 기여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은 직무와 관련된 성격의 장점을 쓰고 그거에 대한 입증 사례 경험을 쓴 다음에 직무를 고려한 성격의 단점을 이거는 뭐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직무에 도움이 되는 단점을 써야 되겠죠. 직무에 치명적인 단점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단점을 극복한 노력을 쓰면 됩니다. 예, 이 경력사항은 그 해당 직무 경험 또는 직무 경험이 있으면 직무 경험, 직무 경험이 없으면 대학생활의 업적을 써서 그 직무 경력이나 업적에 대한 경험 사례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쓴 다음에 거기에서 느낀 점 또는
지원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는 그 회사의 경영 철학, 어떤 비전, 경영 방침, 핵심 가치, 인재상 등을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성격 특성 과의 어떤 부합 여부를 쓰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부합 여부와 지원 이사에 대한 기여도를 쓴다는 것이죠. 그 회사에 들어오는 이유는 그 회사의 어떤 목표 달성을 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어떤 목표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성격 장점이나 특기가 있으면 그러한 어떤 경험이나 특기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경험도 스타로 잠깐 써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 것이 저는 어떤 앞에 자기가 그러한 성격을 얘기한 거에 대한 증명이 되니까요. 그렇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후 포부는 결국은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는 그 직무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 그러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내가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력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좀 마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써보고 스스로 클리닝을 몇 번 한 다음에 전문가의 손길을 한 번 더 거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타나 자기 자신이 제대로 쓰지 않고선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의뢰할 때는 몽땅 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도 클리닉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틀린 글만 대략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확실하게 쓴 다음에 피드백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입사 지원서가 탄생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이걸로 8주차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